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80년대 일본의 사이비 종교 옴질리교. 1989년에 옴질리교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던 변호사 사카모토 치츠미와 그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의 이야기이다. 1980년대 그 악명 높은 옴질리교에 젊은이들이 하나씩 빠져들기 시작해 소재는커녕 생사도 불분명해지자 그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해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사카모토 치츠미였다. 사카모토 치츠미는 예전에 세계기독교통일시연협회라는 일명 통일교 바로 문선명의 그 통일교 사건을 맡은 경험으로 옴질리교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옴질리교는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사카모토는 각종 인터뷰에 출연하며 옴질리교를 깠고 옴질리교는 대응책이랍시고 사카모토의 사무소에 항의 전화를 보내자는 운동을 하고 비라를 뿌렸지만 당연히 사카모토의 입장만 더 두텁게 해줄 뿐이었다. 10월 31일 옴질리교의 간부 하야카와와 변호사 아오야마 요시노부는 사카모토의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그와 교섭하려 했으나 사카모토는 옴질리교 측의 논리적 허점을 전부 반박하고 옴질리교 교단 전체에 고소크리를 먹이겠다고 강수를 두었다. 옴질리교는 어쩔 줄을 몰랐고 교주 아사하라 쇼코는 사카모토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었다. 논의 끝에 결국 사카모토를 살해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11월 3일 사토루 하시모토 의사였던 나카가와 옴질리교 수석 과학자 히데오 무라이는 요코하마역에서 사카모토가 귀가할 때 납치해 염화칼륨을 주사해 주기로 했지만 그날은 하필이면 또 사무소의 휴일이었다. 그들은 새벽까지 기다려서는 결국 11월 4일 사카모토의 집에 침입하게 된다. 11월 4일 새벽 그들은 사카모토와 그의 아내를 교살하고 1살 배기 아들을 입을 막아 질식사시키고 외딴 산중에 시체를 묻어버렸다. 사카모토가 실종되자 이 사건을 명백히 조사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다. 동료들과 사카모토의 어머니는 옴질리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민중의 지팡이라는 사명감 같은 것은 다 갖다 버린 일본 경찰은 이런 주장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조사만 하는 뒤 시체가 발견되지 않자 수색을 끝내버리고는 시체가 발견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재수색 같은 건 하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현장에서 옴질리교 간부만 착용하는 배지가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이를 무시했고 옴질리교도 이 사실이 보도되자 갑자기 이 배지를 대량 생산하고는 그것은 옴질리교의 신도 모두가 다는 배지이며 우리가 엄청난 수의 배지를 만들어 퍼뜨렸는데 그중 하나가 어쩌다 사카모토의 집에 있던 거라고 웃기지도 않는 발뺌을 했다. 결국 1995년 9월 사카모토 일가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실행범들은 전원 사형에 처해졌다.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살포 사건과 함께 옴질리교의 악행을 얘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며 애초에 1995년 3월의 살인가스 살포 사건은 메구로 공증인 사무소 사무장 납치 감금 치사 사건, 사카모토 살인사건 등으로 경찰의 의혹이 옴질리교로 집중되자 테러를 일으키면 수사망을 회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벌인 일이다. 일각에서는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된 게 맞는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건 직전에 사카모토 변호사의 집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우연히 새벽에 깨어나 사카모토짱이라고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와 욕실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데 정작 사건이 일어났다고 확실시되던 시간에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점.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사카모토 변호사의 집 대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 나중에 확인해보니 집에서 밥 공기 3개가 사라진 것 등의 의혹이 남았다. 이 때문에 사카모토 변호사의 아버지는 경찰의 발표보다 더 이른 시간에 살해된 게 아닐까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옴질리교 교인 외에 다른 숨겨진 협력자가 있는데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명확하지는 않다. 여담이지만 사카모토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는 좌파적 성향의 변호사들이 많았고
이들은 일본 공산당과 함께 사형 폐지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사카모토 츠츠미도 사형제 폐지론자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사카모토의 동료 변호사였다. 타키모토 타로 변호사는 사형제를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타키모토 타로도 옹질이교에 맞섰다가 테러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낙동강에서 있었던 일. 어머니 친구분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났을 때였다고 합니다. 아주머니의 친척분께서 주무시는데 자정이 지났을 무렵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들기더랍니다. 친척분께선 이 밤중에 누구지?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는데 어떤 남자가 대뜸 지금 당숙이 돌아가셔서 부고를 전하러 왔다며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친척분께선 평소 친분이 있던 터라 곧바로 옷을 추스르고 나왔더니 부고를 전하러 온 분께서 자전거와 함께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이윽고 자전거 뒤에 올라타서 당숙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양쪽 뺨이 얼얼했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취객이 입에 술 냄새를 엄청 풍기면서 당신 지금 어디가? 라고 말하며 친척분의 뺨을 때리고 있었답니다. 친척분께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난 지금 이분과 상갓집에 가야 돼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렸더니 아까 있던 사람과 자전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취객은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먼 하면서 지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셨는데 친척분께서는 너무 놀라서 등골이 오싹했다고 합니다. 방금 전 취객 아저씨께선 집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친척분께서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오더랍니다. 그래서 저 친구도 나만큼이나 취했군 하면서 얼굴을 보는데 그 친척분의 눈동자가 뒤집혀서 흰자위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이 사람이 뭐에 홀렸구나 하고 뺨을 때리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위를 돌아보니 친척분께서 가려고 했던 방향이 낙동강이었답니다. 당시 낙동강은 전쟁으로 인해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있어서 많은 시체가 나왔었는데 아마도 친척분께선 낙동강이 그 누군가에 홀린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친구의 소름 끼치는 가위 눌림. 중학교 때 2학년인가 친구 녀석 중에 가위를 엄청 잘 눌리던 녀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수업 시간에 이놈이 자더군요. 저는 제 짝에게 저놈 또 자니깐 깨워보자라고 운을 띄우니 친구놈이 지옥의 똥으로 놈에게 사격을 가하더군요. 몇 대 맞더니 눈을 뜨더랍니다. 그리고 눈이 엄청 커지고 식은땀을 줄줄 흘려서 우리들은 또 거워 눌렸는갑다 하고서 가만히 냅두었죠. 괜히 깨웠다가 이놈은 가위 눌린 채로 얻어맞으니 그냥 놓아두는 게 상책이었죠.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저와 제 짝은 그놈에게 가서 이번에는 무슨 가위가 눌렸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놈이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니들 위에서 목매달고 있는 여자가 니들을 보고 있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